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많은 테슬라 주주분들께서 올해 들어 테슬라 주식이 떨어지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어제 다시 한번 테슬라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바람에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어제 테슬라의 2024년 1분기 딜리버리 수치가 보고되면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수치보다 많이 적게 나오는 바람에 가뜩이나 많이 떨어진 테슬라 주가가 또 다시 5% 이상 떨어졌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온 테슬라의 1분기 세일즈 수치와 중국에서의 전기차 시장의 현 상황, 그리고 차트상 테슬라의 중요한 서포트 지점과 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번 말씀드리지만 영상을 준비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심하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보다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나눠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구독과 라이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클레이머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같은 마켓에 함께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트리온 링크를 클릭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아시겠지만 어제 테슬라의 2024년 1분기 프로덕션과 딜리버리 수치가 발표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또 한번 5% 하락하면서 163불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일단 어제 발표된 수치를 보시면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 43만 3,371을 기록했고요. 딜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38만 6,810으로 나왔는데요. 1년 전에 딜리버리 수치와 비교했을 때 8.5%나 떨어졌고 2020년 이후에 처음으로 딜리버리 수치가 그 전해 같은 분기보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절대적인 수치 역시 여기 바 그래프를 보시면 잘 보이실 텐데요. 2020년부터 테슬라의 딜리버리가 꾸준히 아주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가 올해 1분기에 성장세가 뚝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물론 2022년 2분기에도 떨어지긴 했지만 그 이후로 쭉 다시 오르다가 올해 1분기에 다시 한번 크게 떨어졌었죠. 사실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테슬라의 올해 1분기 수치들이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 발표된 수치가 전문가들이 최악의 경우로 예상했던 수치보다도 훨씬 적게 나왔다는 거죠. 자, 11분의 전문가들이 테슬라의 1분기 딜리버리 수치를 41만 4천에서 51만 1000까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악의 상황을 고려했을 경우에 수치인 41만 4천보다도 적은 38만 6,810대로 나오면서 헤지펀드들이 테슬라 주식을 크게 매도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자, 이번 달 17일에 테슬라의 분기 실적 발표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날 만약 발표되는 수치들과 일론 머스크의 올해 테슬라에 대한 전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테슬라 주가가 또 한번 크게 떨어질 수도 있고, 오늘 영상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중요한 서포트 지점까지도 테슬라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에 대한 전망이 좋게 나오고 전문가들의 기대보다 좋은 성과를 발표한다면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4월 17일이 아주 중요한 날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 생각을 나눌 계획이기 때문에 전부 다 틀릴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테슬라의 1분기 수치 발표 직후에 아주 흥미롭게도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 테슬라의 가장 강한 경쟁자인 BYD가 1분기 수치를 발표했었는데요. BYD 같은 경우에 올해 1분기에 겨우 30만 대 정도 팔렸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판매만 놓고 봤을 때 이 분야의 1위 자리를 테슬라에게 다시 넘겨주게 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자, 지난 분기보다 BYD의 자동차 매출이 무려 43%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지금 많은 분들이 테슬라의 딜리버리 수치가 낮았다고 크게 걱정을 하고 비판하고 테슬라는 한물 같다라고 하시는데, 많은 분들께서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보다 앞선다고 말씀하시는 BYD보다도 약 9만 대나 더 판 수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 지난달에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의 판매가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금 보셨듯이 중국에서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차지하는 BYD 같은 경우에도 판매가 저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시장 전체가 전반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테슬라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멕시코 등 해외로 발을 뻗고 있고 꾸준히 성장을 아주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선두주자인 BYD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진출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BYD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시장을 놓치고 있고 결국 중국이나 아시아에서 승부를 보겠다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테슬라와의 갭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테슬라가 지난 몇 년간 가격을 크게 내리면서 도로에 다니는 테슬라의 수를 크게 늘렸습니다. 이미 2023년에 모델 Y, 모델 3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 자동차였고 이 둘의 판매 수치가 BYD 자동차의 판매의 2배가 넘었었죠.
자, 일론 머스크가 가능한 많은 테슬라를 팔려고 하는 이유는 물론 전기차를 많이 팔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숨은 의도는 보다 많은 테슬라를 세계에 팔아서 도로상의 데이터를 가능한 많이 수집해서 자율주행 플랫폼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선보인 FSD 12.3 버전을 한 달간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고, 일론 머스크의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아마도 가능한 많은 테슬라들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독하게 하는 걸 겁니다. 자, 현재 FSD가 한 달에 199불씩 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차들을 팔고 나서 자율주행 서비스로 한 대당 199불씩 매달 받는다면 정말 말 그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25,000불 저렴한 테슬라를 선보이려고 하는 이유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가격으로 낮추고 나서 FSD 구독을 신청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처음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광고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인데요. 요즘 저도 느끼지만 유튜브,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많은 SNS 플랫폼에 테슬라 광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매출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4월부터 모델 X도 1000불씩 인상을 했고요. 사이버트럭에 대한 수요도 많아서 조만간 발표될 분기 실적에 사이버트럭의 매출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리서치를 구체적으로 철저히 하는 지인 몬스터라는 분을 팔로우하는데요. 이분께서 하신 말에 크게 공감을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의 말에 따르면 미래에 결국 전기차 시대가 올 것이고 자율주행 시대가 올 것인데 테슬라가 이 두 개의 메가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전기차가 아닌 지금 당장의 매출을 걱정해서 가솔린차에 오히려 심혈을 기울이는 포드나 GM 같은 회사들은 결국 퇴보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요. 저 역시 이 말에 100% 공감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의 주가가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회사의 가치는 점점 오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회사의 가치는 점점 오르고 있는데 회사의 주가가 떨어질 경우 저희는 그 회사의 주가가 저평가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라는 회사가 망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의 주가가 점점 저평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페이트론 서비스 멤버분들과 매일매일 분석하면서 나누는 테슬라 차트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로우 패턴을 보이면서 내려가고 있고 주가가 9SMA와 20SMA까지 올라서 상향 모멘텀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었지만 결국 이 지점이 강한 지붕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고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RSI도 여전히 내려가고 있고 무엇보다 맨 아래에 있는 스토캐스틱 RSI 파란 선이 빨간 선을 뚫고 내려가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monthly 차트로 조금 줌아웃해서 보시면 주가가 분명히 하향세를 그리고 있고 여기 보시듯이 검은 선상에 실선들이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헤지펀드들의 매도가 상당히 많다는 뜻으로 하향 프레셔가 강해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패턴입니다. 자, 아직 하향세는 이어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아주 강한 서포트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150불에서 153불 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 지점까지 내려오는지 아니면 이 지점쯤에서 반등을 하게 될지 눈여겨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은 monthly 차트를 봤을 때 RSI가 이 정도 수치까지 내려왔던 적은 테슬라가 상장하고 나서 몇 번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나치게 많은 매도가 일어나서 모멘텀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맥디도 하향세를 오래 유지했기 때문에 점점 상향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RSI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내려가서 단기적으로 더 내려갈 수는 있지만 다시 오르는 패턴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4월 17일에 있을 분기 실적 발표 날을 기다리고 있고요. 주가가 그날 더 떨어질 경우 장기 투자 목적으로 중요한 서포트 지점들에 본격적으로 추가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는데 아직 구독과 라이크를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라이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은 어제 발표되었던 테슬라의 2024년 1분기 프로덕션과 딜리버리 수치에 대한 디테일과 제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